아마 지금 MZ 세대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게 교육이에요. 이런 부분이 요즘 제가 배운 타로에서 3번 타로 카드가 있어요. 또 그게 순환의 사이클을 그릴 것이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작가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호크니라는 사람을 호크니라고 있어요. 물에 비치는 아지랭이처럼 반사된 이런 것들을 이제 화면 속에 표현을 하는데 정지된 화면인데 정지되어 있는 것들을 시간적 오차를 가지고 그래서 제2의 피커드라고 호칭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나중에 호크니를 다시 공부하니까 아 여름에 이 사람이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그냥 작가를 해석하는 방법이 생겨요. 거기에 또 시간도 개입되고 막 이런 그 그림의 한 해석 장르가 있거든요. 제가 보는 해석이지. 그래서 그 호크니를 공부하면서 제가 대학 가는 친구들을 가르칠 때 변화를 많이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예전에는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시험 봐라가 아니 이런 루트였다면 그 공부를 하면서 걔가 찾아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교육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호크니 책을 한 서너 권 사가지고 거의 연구하다시피 해서 적용을 하니까 그게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걸 해보니까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름 하면은 그런 변화의 시기를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저한테는 그랬던 거예요. 그 연구할 수 있는 저류의 기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저류의 시간이기도 하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그런 카타르시스 아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제가 배운 타로에서 3번 타로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3이라는 숫자가 최초의 완성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저기 선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면이 돼가지고 처음으로다가 이제 면이 나온다 그래갖고 이게 완성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4번 한다 이런 부분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수리학적인 어떤 개념들이 좀 있고 그리고 꽃이 열매를 맺는 이런 부분이 3번하고도 연관이 돼요. 3번이 뭐냐면은 그 얘기한 대로다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여왕제가 그 타로 카드에서 여왕제가 그 임신을 하는 카드예요. 그래갖고 탁 뽑아가지고선 이제 결혼했는데 여기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그 3번 카드 딱 나오면은 대부분이 이 현실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그래서 아이가 생기고 열매가 맺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름 그리고 꽃 열매 3-4번 숫자 3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어쨌든 풍요로운 그런 어떤 계절이다. 일시에도 이런 걸 왜 하냐면 그걸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얘기해놔야지 기억이 좀 되거든요. 그때 좀 창피하지만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 저기 해석하는 거지. 저는 일본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일본의 그 잔잔하게 소박한 서민들의 삶을 그냥 그대로 그리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약간 어떻게 느껴지냐면 일본은 나라가 이렇게 뜨잖아요. 5월부터. 그래갖고 추운 데는 진짜 겨울 제대로 된 겨울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 여름으로 하면은 더운 데가 있고 이 부분이 뚜렷한데 우리보다 더 뚜렷하죠.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뚜렷한 계절을 그 삶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다가 나오냐면은 분출이 되냐면은 영화 같은 경우로다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제 아직은 개인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조명하고 비추는 시각보다는 거대한 남론을 갖다가 영화로 다 만드는 부분들이 많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가 일본을 좀 이제 걔네들 문화를 갖다가 긍정적인 부분은 좀 따라가려면은 아직도 10년에서 20년 정도 부분이 오지
부분이 저는 다양성이라는 그런 면인데, 그들이 그러면은 왜 영화에서 계절만큼이나 뚜렷하게 소시민들의 삶까지도 영화하는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들은 자신을 갖다 믿고 있기 때문에, 신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패턴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조망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지점으로 느껴지는데요. 특히 최근에 본 것 중에 강변의 무코리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그냥 기계들이 그냥 엄청나게 저희들을 막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내가 사는 삶이 과연 이 정도의 장비들을,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과 이렇게 여러 대의 장비를 놓고 이걸 찍을 정도로다가 그런 삶인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살짝 아니거든? 뭐 이런 지점이 좀 있어요. 근데 일본으로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강변의 무코리타라는 영화를 다시 바꿔서 얘기해보면 거의 영화에 등장할 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하나의 영화를 갖다 완성을 해가는데, 거기에서 그냥 남의 방에 들어가고 밥만 계속 축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웃집인데. 그리고 그 무코리타가 뭐냐면은 여러 명이 사는 연립주택의 그 이름이에요. 강변에 있어, 그게. 그래갖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삶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건데, 거기에서 여름이 와가지고 일본에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와요. 거기도 장마겠죠. 장마 해가지고선 회오리 돌면서 오는 거고. 쓰나미? 토네이도.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온 거죠. 그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왜 남의 집에 와서 밥을 갖다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런 부분이 막 그냥 천도 번개치고 막 비바람이 휘몰아치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과거의 기억으로 해가지고 막 세상을 두려워하는 부분으로 막 뒤를 잡고 막 이래. 근데 더 몰아치죠. 근데 그 부분에서 도저히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으로 다 계속 주인공이 생각을 하다가 그 토네이도를 갖다 한번 지나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렇듯이 조금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계절을 통해 갖고 살짝 부러운 지점은 뭐냐면은 우리 삶 자체가 조금 더 다양한 삶들이 어떤 걸로든 좀 그려지는 세상이 좀 됐으면 하는 이런 어떤 지점. 그냥 내가 했던 사랑의 작은 어떤 가지들이 이 세상으로다가 비춰지는 세상? 이런 세상이면은 어떨까? 그리고 그런 세상이 우리의 계절로 이야기하면은 여름 안에 있는 장마, 풍각지구나 여러 가지의 계절 안에서의 이 스펙트럼을 갖다가 다양하게 조망하고 그것들이 조명돼 갖고 올라오는 문화, 이런 부분으로 좀 승화가 되면은 되게 행복함마저도 좀 거대한 행복이 아니라 소소한 삶, 지금 민 회장님 얘기했던 돌을 갖다 치우면서,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 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라. 어떻게든. 그래야만이 그게 이 호흡에서 내쉬는 호흡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든 남들이랑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그게 순환의 사이클을 그릴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예술계에서 이렇게 지금 생존에 대한 토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생존에 대한 토크가 순환이 왜 안 되는가, 이런 지점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다양한 지점에서 소소한 것들을 갖다가 놓치고 너무 거대한, 예술가는 연락 타러가지고서 유명한 예술가가 돼야 될 이런 어떤 이 거대함들을 쫓다 보니
소소하게 중요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걸 기록하고 그걸 갖다 어떻게 아웃풋하는 방식을 갖다가 조금 잃어버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답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남한테 해달라는 요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간 것들이 발목을 잡은 느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아니면 재단에 그 기관에 뭘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그다지 우리 사회에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본 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다. 내가 바꿔볼 테니까 좀 자리 좀 달라고 그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하는 모드를 좀 바꾸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조 선생이 영화 얘기했는데 일본 영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냥 현장에 있는 벌어지는 일 속도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일본 영화들이 대부분 연출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제 그걸 극화시키는 방식으로 영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 영화 하면서 얘기 나오니까 저도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국내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게 어렸을 때 뭐 어렵다기보다는 20대 초반 전후에서 가장 많이 보던 게 이제 그때는 성인 영화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인 영화 아닌데 뻐꾸기는 밤에 울었다 뽕 뭐 이런 것들 아마 지금 MZ 세대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정윤희 씨, 이백은 씨 젊었을 때 나왔던 이런 영화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파란 대문 기억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섬이라는 영화 뭐 이런 것들. 김기덕 감독. 네, 김기덕 감독. 이런 영화들 보면 한국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아했던 영화 중에 대표적인 건 또 저기 우무빼미 사람들 저기 박중훈 나왔던 전성기 나오고 그런 영화들이 이제 최명길 나오고 그거는 한 1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보면 사실은 우리 현상들을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화된 측면이 있어도 그때는 별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좋았던 영화들 같아요. 여름하고도 또 생각하면 딱 맞는 영화고 그래서 파란 대문이나 뻐꾸기는 밤에 울었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